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교회, 성당, 사우나, 라이브 카페에 이어 오늘도 확진자 1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6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상을 이어가기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폐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7080 용두암 라이브 카페 건물에서 근무하는 가족이 확진돼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오늘 하루 라이브 카페발 추가 확진자만 8명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라이브 카페 건물 2층에서 6층까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맨날 직원들 신경심 없어 전단하고 들어오고 보내면 사무장 그렇게만. 김영 성당발 확진자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재택근무 중이던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원 1명도 확진되면서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 그것만이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주도 내 모든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했고 제주시 내 어린이집 365곳도 오는 24일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돌봄 한다고 해도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그냥 자보고 있어요. 확진자 증가 속도만큼 도민들의 불안감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앞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종일 몰려 병원 밖 인도에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확진자일 수도 있고 접촉자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나다니기에는 되게 불안하고 무섭죠. 저도 그렇게 접촉자가 될까 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집단 감염지에서 비롯된 N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공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 2명이 확진되면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입원한 환자 1명이 어제 오후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병동 출입이 금지된 겁니다. 지난 16일 병원 건물 밖 흡연실에서 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나왔다면 피는 건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여기서도 그 면회가 되는 걸 혹시 보시거나? 환자들도 단체로 있는데 못할 게 뭐예요. 그냥 하면 하는 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는 이곳 흡연실뿐만 아니라 밀폐된 차량 안에서도 1시간 가까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동 내 면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1층 로비나 건물 밖에서의 만남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확진자로 나왔던 분의 이제 아는 분이 면회를 왔었는데 이제 통제를 하니까 환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만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기간에 이뤄진 출산이라 의료진들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로 이뤄져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병원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원 측은 출입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호자 출입 허용증을 목걸이에서 팔찌 형태로 바꾸고 환자 전용 흡연실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팔찌로 바꿀 것입니다. 이 팔찌는 풀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목걸이는 다른 보호자가 오면 다시 이렇게 바꾸거든요. 본인들끼리 저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기 어려웠는데 확진자가 있는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 200여 명에 대한 긴급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코호트 격리는 해당 병실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코로나 병상의 44%를 운영 중인 국가지정 입원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관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3도 1동에 있는 HOT 실용음악학원 2층에 머문 것을 확인하고 같은 기간 해당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1도 1동에 있는 77다방과 지난 16일 오전 11시 때 조천읍에 있는 혼모심 사우나 남탕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 방문한 도민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 가입한 뒤 방문업소에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로 사업자 등록 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방문 이력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코드는 업장마다 매장 고유의 QR코드를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단말기를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없고 이용자도 기존 일회용 QR코드처럼 매번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파기되며 현재 다중이용시설 860여 개 업체가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들에게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재판에서는 군사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었지만 이번에는 공소기각 대신 죄가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찾아온 노인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들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수용인 92살 김묘생 씨 등 7명에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사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피고인들의 굴레가 벗겨지고 후손들도 마녀 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참혹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감사히 생각해야죠. 평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말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수용인 18명이 처음으로 청구한 재심에서는 군사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3 당시 군사재판은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재판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유무죄 여부를 따졌습니다. 학자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판단이나 논쟁, 즉 두 개의 판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행방불명 수용인 332명도 재심을 신청한 상황. 특히 4.3 특별법이 개정되면 군사재판 수용인 2,500여 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나머지 수용인들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배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소요 재정 규모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위자료 지원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보상보다 재정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10월
공무직 240여 명의 고용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568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이달 안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채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구역 3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470억 원 상당의 호텔 부지 2만 제곱미터가 매각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10대 환경 뉴스로 송악산 개발 사업에 대한 도의회 부동의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영호텔 개발 좌초와 원희룡 지사의 송악 선언 등을 선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